미국이 한국의 핵 잠수함을 순순히 허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그들만의 큰 의도가 있었죠. 처음에는 한국의 핵 잠수함을 단순한 인터넷 루머로 여겼던 워싱턴의 회의실이 어느 순간 완전히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러시아 잠수함을 17분 만에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최신 스텔스 잠수함을 투입했지만 실패했습니다. 120억 달러를 투자하고도 미국은 결국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태평양 건너 워싱턴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기록을 그 중심에 있었던 한 보좌관의 생생한 증언으로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한국의 저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펜타곤 5층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50명 정도가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단콜 국방장관 특별보좌관으로 8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소집된 긴급 브리핑이라니 그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고 장관들과 참모들이 분주히 자료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중앙 스크린에는 태평양 해역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빨간 점들이 여기저기 찍혀 있었죠. 저는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전략 분석가 라이언 콜맨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부서에서 가장 젊은 분석가였죠. 29살에 MIT 해양공학 박사였습니다. 상황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합참 회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중국과 러시아 잠수함이 동시에 태평양 심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율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감 근처 해역이었고 빨간 점 2개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국형 전략 잠수함 한 척과 러시아 보위급 잠수함 한 척이었습니다. 합참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둘 다 핵추진 잠수함이고 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이 감돌았고 누군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저도 긴장이 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움직인다는 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일본 측과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답했습니다. 요코스카 기지에 구축함을 추가 배치하고 PA대 초계기를 증편하겠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때 라이언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신입 분석가가 이런 자리에서 발언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장관님, 라이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과 손잡는 게 맞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라이언을 봤어요. 저도 놀랐죠. 한국이라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한국은 이미 핵 잠수함을 보유한 유일한 동맹국입니다. 라이언이 계속 말했어요. 심해 작전 능력에서 일본보다 앞서 있고 중국 잠수함 추적 경험도 더 많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핏이 굳었어요.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었죠. 한국에 핵 잠수함이 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웃음기를 감추지 않았어요. 그건 인터넷 루머 수준이야. 젊은 친구 정보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게 다른 참모 하나가 거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그들은 아직 한참 멀었어요. 핵 잠수함은 우리나 프랑스, 영국 정도나 가진 거지. 게다가 협력하면 우리가 기술만 뺏기고 시간만 낭비합니다. 또 다른 장성이 말했어요. 한국은 그런 식이에요. 우리 기술 배워서
나중엔 경쟁자 되는 거 한국 옆자리 참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거긴 그냥 조선 기술 좋은 나라지. 해양 전략은 없어. 잠수함 만드는 것과 운용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고 이 친구. 아직 정치 감각이 없군.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라이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더니 노트북을 닫았죠. 저는 그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굴욕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확신에 찬 눈빛이었죠. 마치 자신은 진실을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일본과의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어요. 요코스카 기지 증강, PA 초계기 배치 이지스함 순환 배치 모든 게 일본 중심이었죠. 한국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라이언을 봤어요. 그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라이언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가 답했죠.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그 옆에 앉았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얘기. 어디서 들은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확인된 정보입니다. 라이언이 말했습니다. 2024년 9월 진수했고 지금 시험 운항 중이에요. 한 명은 안중근함 3공건톤급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저는 그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진짜야 진짜니다. 라이언이 노트북을 돌렸어요. 화면에는 위성사진이 떠 있었죠. 거제도 옥포 조선소였습니다. 확대된 이미지에서 거대한 잠수함 한 척이 부두에 정박해 있었어요. 이게 증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일부입니다. 라이언이 답했어요. 더 많은 자료가 있지만 여기서 다 보여드릴 순 없어요. 왜 아무도 모르지 알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라이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동맹이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우리를 앞설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하는 거죠.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잠수함의 유선형 선체가 보였어요. 확실히 핵 잠수함의 특징을 갖고 있었죠. 일반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컸고 구조도 달랐습니다. 왜 나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라면 믿어줄 것 같아서요. 라이언이 저를 봤어요. 오늘 회의에서 다들 비웃었지만 당신 표정은 달랐습니다. 궁금해하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믿기 어려워.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었다는 게 믿기 어렵겠죠. 라이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 잠수함이 움직이고 있는 지금 누가 그들을 가장 잘 추적할 수 있는지 증명될 테니까요. 그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어요. 확신에 찬, 하지만 외로운 눈빛이었죠.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라이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엄청난 걸 놓치고 있는 거였어요. 며칠 후 저는 도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국방장관 수행단으로 일본 방문 일정에 포함된 거였어요. 라이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공식 일정은 이미 짜여 있었죠. 중국과 러시아 잠수함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력 강화. 그게 이번 방문의 명목이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낌이 왔어요.
일본은 언제나처럼 화려한 환영식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붉은 카페에 깔려 있었고 의장대가 도열해 있었어요. 일본 방위성 차관이 직접 나와 악수를 청했죠. 환영합니다. 콜 보좌관님, 그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영원한 동맹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몰려와 사진을 찍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과한 것 같았거든요.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풀자마자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방위성 청사로 이동해서 회의에 참석하는 거였어요. 차량 행렬이 도쿄 시내를 가로질렀죠. 경찰 오토바이가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방위성 회의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사람들이 앉았어요. 미국 측과 일본 측이 마주보는 구도였죠. 중앙에는 태평양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일본 방위성 국장이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중국의 위협에 함께 맞서야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미동맹은 아시아 평화의 초석입니다. 저는 메모를 하는 척하며 들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평화협력 동맹 이런 단어들만 반복됐죠. 현실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해상자 위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잠수함을 추적하는 건 미국의 몫입니다. 우리는 지원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말이 귀에 걸렸어요. 지원 역할이라니 스스로 막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막아주길 바라는 거였죠.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일본의 대접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충분합니다. 국장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P1 초계기 70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지스함도 8척입니다. 하지만 심해 작전은 장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건 국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건 미국과 협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단독으로는 어렵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의존이구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기대는 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요코스카 기지 시찰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려 미해군 기지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항구였죠. 구축함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습니다. 일본 해상자 위대장교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함께 부두를 걸으며 그가 설명했어요. 저기 보이는 게 우리 최신 구축함 마야함입니다.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했죠. 인상적이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방어용입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중국 잠수함을 우리가 직접 막는 게 아니에요. 탐지하고 미국에 알리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그럼 실제 대응은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이 하는 거죠. 그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중국은 우리가 막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막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동맹이 아니라 의존이군. 진짜 파트너가 아니라 보호받는 쪽이구나. 저녁에는 공식 만찬이 열렸습니다. 도쿄 시내 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죠. 양복 입은 사람들이 와인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한 일본 관료가 다가왔습니다. 콜 보좌관님, 오늘 회의 어떠셨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좋았습니다. 제가 형식적으로 답했죠.
일본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미국과 함께합니다. 미국이 있기에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말이 자랑스러운 건지 체념인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만찬이 끝나고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도쿄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화려함 뒤에 뭔가 공허한 게 느껴졌어요. 휴대폰을 꺼내 라이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쿄 회의 끝났어.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몰라. 답장은 곧 왔습니다. 일본은 화려하지만 실속은 없죠. 한국은 그 반대입니다. 조용하지만 실속이 있어요. 저는 문자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한국이 정말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걸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화려한 환영식 정치적 수사로 가득한 회의 의존을 당연하게 여기는 장교. 모든 게 껍데기처럼 느껴졌죠. 라이언이 회의실에서 한국을 언급했을 때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조선 기술만 좋은 나라고 했죠. 해양 전략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 우리가 틀린 건 아닐까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거대한 잠수함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어느 나라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도쿄가 멀어졌어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돌아가면 라이언을 다시 만나야겠다고, 그가 가진 정보를 제대로 들어봐야겠다고. 화려한 환영식보다 중요한 건 진실이었으니까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라이언을 만났습니다. 국무부 청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쿄는 어땠어요? 라이언이 물었습니다. 화려했어. 제가 답했죠. 하지만 속은 비어있더군. 당신 말이 맞았어. 라이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항상 그래요. 형식은 완벽한데 실속이 없죠. 우리는 커피를 주문하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라이언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죠. 이거 봤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일본어로 된 기사였어요. 자동 번역을 돌리니 내용이 보였죠. 도쿄 방위성 서버 해킹 사고, 미군 작전 문서, 일부 유출 가능성, 언제 일어난 일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어젯밤이요? 라이언이 답했어요. 당신이 도쿄에서 돌아온 직후예요. 타이밍이 묘하죠. 저는 기사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단순 오류라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대요. 하지만 미국 방부 사이버 사령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나와 있었죠. 뭐가 유출됐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태평양대 이동 계획 일부요. 라이언이 말했어요. 중국 잠수함 추적 작전 관련 문서였대요. 심각하네. 그런데 중국 해커야 아마도요. 라이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단순 해킹이 아닐 수도 있대요. 무슨 뜻이야? 내부자 연루 가능성이요? 라이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 누군가가 협조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부자라니, 동맹국 내부에 중국에 협조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확실해. 제가 물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라이언이 답했죠.
하지만 미사이버 사령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대요. 접속 기록을 분석해 보니 외부 침투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카페 안에서 커피 머신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은 평화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지만 우리가 다 나누는 대화는 전혀 평화롭지 않았죠. 국방부는 알아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공식 보고는 안 올라갔어요. 라이언이 말했어요. 일본 측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거든요. 외교 문제가 될까봐. 하지만 곧 터질 겁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도쿄에서 본 화려한 환영식이 떠올랐죠. 그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라이언이 물었습니다. 일본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답했어요. 우리가 공유한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고 정확해요. 라이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전 한국을 다시 봐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최소한 한국에선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정말 확실해.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도 완벽하진 않을 텐데 완벽하진 않죠. 라이언이 인정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중국에 정보를 넘기진 않아요. 한국은 북한 때문에라도 정보 보안이 철저하거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제가 물었습니다. 장관님께 보고하세요. 라이언이 말했어요. 일본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고 한국과의 협력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비웃을걸. 그럼이 자료를 보여드리세요. 라이언이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관련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위성 사진 기술 분석 운용 계획 모든 증거가 있어요. 저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가벼웠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이 안에 진실이 들어있다면 모든 게 바뀔 수 있었죠. 며칠 후 예상대로 사건이 터졌습니다. 도쿄 해킹 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CNN이 단독으로 터뜨렸죠. 일본 방위성은 더 이상 덮을 수 없었습니다. 긴급 NSC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배석했어요. 국방장관이 자료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본 측 설명으론 단순 해킹이라고 합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답했어요. 하지만 우리 조사 결과는 다릅니다. 내부자 연루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내부자라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공유한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겁니까?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한 경로는 아직 파악 중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라이언이 준 USB를 만졌습니다. 지금 꺼내야 할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 고민이 됐어요. 대안은 없습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유럽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참모 하나가 제안했어요. 영국, 프랑스와 태평양 작전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뭔가 장관이 저를 봤어요. 한국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또 한국 얘기야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보 보안이 철저합니다. 그리고 중국 잠수함 추적 능력도 검증됐습니다. 근거가 있나 장관이 물었어요. 저는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라이언을 만났습니다. 했어요. 제가 말했죠. USB 내밀었어요. 반응은요? 아직 몰라.
하지만 적어도 들었어. 라이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씨앗은 뿌려진 거예요. 창밖으로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화려함은 금이 가기 시작했고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국가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이었어요. 긴 테이블 양쪽으로 장관들과 참모들이 앉아 있었죠. 저는 맨 뒤 배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라이언도 제 옆에 있었어요. 오늘 의제는 아시아 핵심 협력국 재선정입니다. 국가안보자관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도쿄 해킹 사건 이후 우리는 전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었어요.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가 표시돼 있었죠. 국무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70년 역사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일시적 문제로 동맹을 흔들어선 안 됩니다.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부자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그건 일본 측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국무장관이 답했죠. 우리가 간섭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럼 또 정보가 새나가도 괜찮다는 겁니까? 장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유럽과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백악관 외교라인 참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고 해골력을 태평양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거리가 너무 멀리다.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반박했어요. 유럽 함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중국 잠수함은 이미 작전을 마친 뒤입니다. 회의실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각자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있었어요. 외교 라인은 일본을, 산업 라인은 유럽을, 군부는 호주를 밀고 있었죠. 그 누구도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라이언을 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이야. 그런 눈빛이었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보좌관님, 국가안보보좌관이 저를 봤어요. 콜 보좌관 의견 있나? 네. 저는 일어났습니다. 한국을 고려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또 한국이야.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 잠수함을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해의 탐지 위성망을 구축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 선도 수준입니다.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그건 과장된 보고야. 국무장관이 말했어요. 한국 핵잠수함은 아직 소문 단계에 불과해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USB를 들어 올렸어요. 위성사진과 기술 분석 자료입니다. 설령 사실이라 해도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기술로 자랐어요. 우리가 조선기술 가르쳐줬고 무기체계 전수해줬죠. 이젠 우리가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협력하면 기술이 전만시키고 끝날 겁니다. 산업라인 참모가 거들었어요. 한국 기업들 보세요. 우리 기술 배워서 지금 경쟁자 됐잖아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도움이 안 되는 파트너라는 겁니다. 국무장관이 정리하듯 말했어요. 우리가 베풀기만 하고 얻는 건 없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거든요. 그건 편견입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한테 배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독자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젊은 친구 현실을 몰라 국무장관이 비웃듯 말했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조선 기술 좋다고 잠수함 전략까지 세울 수 있나? 저는 라이언을 봤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료를 보여드리세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스크린에 위성사진이 떠올랐죠. 이게 뭔가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거제도 옥포 조선소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2024년 9월 촬영된 사진이고요. 저기 보이는 게 한국 핵잠수함 안중근함입니다.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거대한 잠수함이 부두에 정박해 있었어요. 유선형 선체 핵추진 원자로 특유의 구조 모든 게 명확했죠. 이게 진짜야 국방장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3건건톤급 핵추진 잠수함이고 지금 시험 운항 중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자료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게 심해 탐지 위성망입니다. 제가 계속 설명했죠. 한국이 독자 개발한 시스템이에요. 수심, 이무, 1000제곱미터까지 잠수함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다들 스크린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죠. 언제부터였지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최소 5년 전부터 개발했을 겁니다. 제가 답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왜 우리한테 알리지 않았어?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막으려 했을 테니까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핵잠 수함 기술은 핵심 중의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허락했을까요? 회의실에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 근데 이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 산업라인 참모가 물었습니다. 우리도 핵잠수함 있는데 왜 한국 걸 써야 해? 한국은 중국 잠수함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우리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더 촘촘한 감시망으로요. 그들의 데이터를 공유받으면 우리 작전 효율이 2배는 높아집니다. 대신 뭘 원하겠어? 국방장관이 현실적으로 물었습니다. 공짜는 없잖아. 기술 협력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우리 시스템과 그들 시스템을 통합하는 거죠. 서로 윈잖아. 국무장관이 다시 반대했습니다. 아닙니다. 라이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젠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한국의 심해 탐지 기술은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말도 안 돼. 사령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이 세계 최강인데 한국한테 배워 자존심이 현실을 가립니까?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정보가 샜어요. 일본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유럽은 너무 멀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어요. 한참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확약은 못해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니까.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저와 라이언만 남았죠. 잘했어요. 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적어도 씨앗은 뿌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편견의 벽이 생각보다 높았거든요. 회의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한국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라이언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애단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이 사라졌어요. 라이언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동해에서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라졌다니 언제 오늘 새벽이요. 라이언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우리 추적 시스템에서 신호가 끊겼대요. 수심 800m쯤에서 갑자기요. 잠수함이 그냥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뭔가 특수한 기술을 썼거나 아니면 정말 침몰했거나 둘 중 하나였죠.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뭐래 제가 물었습니다. 추적 중이래요. 라이언이 답했어요. 하지만 찾지 못하고 있어요. 신호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우리는 서둘러 작전실로 향했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동해 지도가 떠 있었죠. 러시아 보레이급 잠수함입니다. 정보 분석관이 설명했어요. 오늘 새벽 2시 블라디보스토크를 출항해서 남아가 신호가 끊겼습니다. 마지막 포착 위치는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울릉도 동쪽 150km 해역입니다. 분석관이 지도의 한 점을 가리켰어요. 수심 약 좀 1000m 지점이고요. 그 깊이면 우리 소나로는 탐지가 어렵습니다.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초계기를 추가 투입했지만 아직 발견 못했어요. 일본 측은 장관이 물었습니다. 협조 중입니다. 하지만 그쪽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라이언을 봤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한국한테 물어봐야 해요. 뭐라고? 한국심의 감시망이요. 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아마 그쪽은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지금 한국을 언급하면 또 비웃음을 살게 뻔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뭔가 장관이 저를 봤어요. 한국 측에 문의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쪽 감시망이 뭔가 포착했을 수도 있어요. 한국 사령관이 고개를 가로져 우리보다 장비가 떨어져요. 우리가 못 찾는 걸 한국이 찾겠어요. 시도는 해봐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이럴 것도 없잖아요. 장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연락해봐.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 저는 즉시 한국 국방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암호화 채널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동해에서 러시아 잠수함 신호 소실, 귀측 감시망에 포착된 정보 있으면 공유 요청. 답장은 30분 만에 왔습니다. 확인 중 1시간 내 회신 예정. 저는 작전실에 남아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PA, 초계기 추가 배치, 일본 해상자 위대화 공조 강화 모든 방안이 논의됐지만 잠수함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죠. 1시간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암호화 메시지였어요. 저는 화면을 열어봤습니다. 눈이 커졌죠. 러시아 잠수함 포착. 현재 위치 북위 3772덱, 동경 113.7덱, 수심 1800핏, 속 팔로트로 남아중 탐지 시각 오전 9시 15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이 찾아낸 거였어요. 그것도 우리보다 훨씬 빨리. 장관님, 제가 소리쳤습니다. 뭔가 장관이 돌아봤어요. 한국에서 정보 왔습니다. 잠수함 위치 파악했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정말 사령관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저는 휴대폰 화면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좌표가 나타났어요. 여기래요. 북위 377.2덱, 동경 133.88덱. 분석관이 재빨리 좌표를 지도에 입력했습니다. 빨간 점 하나가 찍혔어요. 울릉도 남동쪽이었죠. 확인해봐. 장관이 지시했습니다. 풀 좌표로 보내 30분 후 초계기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목표물 확인. 러시아 보레이급 잠수함. 맞습니다. 한국 정보가 정확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찾았지?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심해 감시 위성망입니다. 라이언이 말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 실시간으로 심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사령관이 미관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죠.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장관이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 후 그가 입을 열었어요. 한국에 감사 메시지 보내. 그리고 추가 정보 공유를 요청해. 저는 즉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보 감사. 추가 협력 가능한지 문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협력 가능. 난 상호 정보 공유 원칙. 한국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정보만 주진 않겠다는 거였죠. 당연한 요구였어요. 장관님, 한국 측이 상호 정보 공유를 요청합니다. 제가 보고했습니다. 수용해.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은 러시아 잠수함 추적이 우선이야. 저는 승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곧 한국에서 더 상세한 정보가 넘어왔어요. 잠수함 이동 경로 속도 변화, 심지어 함내 소음 패턴까지 모든 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됐죠. 이 정도 정밀도는 우리도 못해. 분석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대단한데요. 사령관은 아무 말 없이 스크린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죠.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순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라이언을 봤습니다. 그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사령관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콜 보좌관. 네, 저는 돌아섰습니다. 한국 제대로 봐야겠어.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틀렸나 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령관이 한숨을 쉬며 걸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하늘이 맑았습니다. 뭔가 변하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라이언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가 말했죠. 이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르치러 갔다가 배우고 오는 거라니 묘한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넘어온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러시아 잠수함 추적 데이터 심 시스템 개혁 기술 사양서 모든 게 정교하고 체계적이었죠. 문이 열리며 라이언이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이래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내려놓았어요. 생각 좀 정리하려고. 라이언이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 회의 분위기 봤죠? 그가 말했어요. 사령관 표정 말이에요. 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존심 상한 것 같던데. 당연하죠. 라이언이 말했습니다. 평생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을 텐데 한국한테 배웠으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라이언, 솔직히 말해봐.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은 좋아도 결국 미국 걸 따라하던 나라 아니야. 지금은 중국에 밀리고 있지 않나. 라이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건 10년 전 이야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달라 모든 게요? 라이언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2015년만 해도 한국은 미국 기술에 의존했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잠수함 설계도 독일권 무기 체계도 미국 전부 수입하거나 라이선스 생산이었죠. 그럼 지금은 독자 개발해요. 라이언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설계도가 나타났어요. 이건 완전히 한국 기술이에요. 원자로부터 추진 시스템까지 전부 자체 개발이죠. 믿기 어렵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따라잡을 수 있어. 한국은 속도가 달라요. 라이언이 말했죠. 우리가 10년 걸릴 일을 5년 만에 해내요. 밤낮 없이 일하고 실패해도 포기 안 하거든요. 중국은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중국한테 밀린다는 얘기도 많던데 양적으로는 밀려요. 라이언이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돈과 인력을 무한정 쏟아붓거든요. 하지만 질적으론 한국이 앞서요. 예를 들면 잠수함 소음 수준이요. 라이언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90덱벨 이하예요. 중국 최신형이 110벨인 거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죠. 조용할수록 좋은 거지. 네, 잠수함은 소음이 생명이에요. 라이언이 설명했습니다. 조용할수록 적에게 안 들키고 오래 살아남아요. 한국은 그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어요. 저는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명확했어요.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는 증거였죠. 그래도 우리가 도와줄 필요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도 이제 혼자 잘하잖아. 그게 편견이에요. 라이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협력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서로 배우는 거죠. 무슨 뜻이야? 우린 전략과 경험이 있어요. 라이언이 설명했습니다. 70년간 쌓인 해양작전 노하우가 있죠. 한국은 최신 기술이 있고요. 둘이 합치면 최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한국을 과소평가했어. 조선 기술 좋은 나라 그 정도로만 생각했거든. 대부분 그래요. 라이언이 말했죠. 한국은 조용히 일하는 나라예요. 요란하게 떠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일본하고 비교하면 정반대예요. 라이언이 웃었습니다. 일본은 화려하게 포장하지만 속은 별로 없어요. 한국은 포장은 안 하지만 속은 꽉 차 있죠. 저는 며칠 전 도쿄 방문이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환영식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지만 실질적인 건 없었죠. 그리고 해킹 사건까지 터졌고요. 편견이 무섭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니까. 맞아요. 라이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국을 따라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진담이었습니다. 저는 러시아 잠수함 추적 데이터를 다시 봤어요. 한국이 17분 만에 찾아냈고 우리는 못 찾았죠.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에단 라이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응? 이 싸움 우리가 이겨야 해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워싱턴 내부 싸움 말이에요. 무슨 싸움? 편견과의 싸움이요. 라이언이 말했죠. 일본파, 유럽파 그 사람들 설득해야 해요. 한국이 진짜 파트너라고 쉽지 않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완전히 일본 편이고 산업계는 유럽만 보고 있어. 그래도 해야죠. 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오늘 러시아 잠수함권으로 균열이 생겼어요.
그 균열을 넓혀야 해요.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을 지키려 싸우고 있었죠. 라이언 말이 맞아 제가 말했습니다. 균열이 생겼어. 사령관도 인정하기 시작했고 다음은 장관들이에요. 라이언이 말했죠. 그들을 설득하면 대통령까지 갈 수 있어요. 저는 책상 위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신망 실시간 추적 데이터 모든 게 증거였어요. 우리가 틀렸다는 증거.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자. 제가 말했습니다. 국방부부터 공략하는 거야. 좋아요. 라이언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모두 퇴근한 시간이었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에단, 이거 알아요? 뭔데 편견의 반대말이 뭔데 경험이요? 라이언이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면 편견이 깨져요. 오늘 우리가 그걸 보여준 거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러시아 잠수함 추적은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실력을 증명한 결정적 경험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려가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편견과의 전쟁이. 하지만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국방장관의 지시로 한국 현장 시찰이 결정된 거였어요. 직접 확인하라는 거였죠. 한국 핵잠수함이 정말 존재하는지, 심해 감시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항을 빠져나오자 한국 국방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콜 보좌관님이십니까? 젊은 남자가 영어로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외교부 미주국 김민준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부산으로 바로 가시겠습니까? 네. 그러죠. 우리는 김포공항으로 이동해 국내선을 탔습니다. 1시간 만에 부산에 도착했어요. 공항을 나서자 바닷바람이 불어왔죠. 짠 냄새가 났습니다. 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시내가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죠.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30분쯤 달려 해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철문 앞에서 차가 멈췄어요. 경비병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줬죠.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부가 펼쳐졌습니다. 구축한 몇 척이 정박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 안쪽입니다. 김민준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핵잠수함 전용 부두죠. 저는 그가 가리킨 방향을 봤습니다. 회색 철문이 보였어요. 일반 부두와는 확실히 달랐죠.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걸어갔습니다. 철문 앞에서 해군 장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잠수함 사령부 작전 처장 이준호 대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악수했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준호 대령이 카드를 찍었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제 눈이 커졌습니다. 거대한 잠수함 한 척이 부두에 정박해 있었어요. 검은색 선체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유선형이었고 함교가 날렵했습니다. KSSN 안중근함입니다. 이준호 대령이 말했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이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라이언이 보여줬던 위성사진으로만 봤을 때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실물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규모가 엄청났죠. 배수량 3콩건톤급입니다.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길이 8cm 폭, 9mm 언자로 하나로 20년간 운항 가능합니다. 20년이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연료 보급 없이 말이죠. 대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수중 속도는 최대 30트, 자망 깊이는 500ml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잠수함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함수 부분이 특이했어요. 어호의 발사관이 보였고 그 위로 센서들이 달려 있었죠. 무장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뢰 10발, 수학 미사일 6발입니다. 대령이 답했어요. 그리고 특수 임무용 장비도 탑재돼 있죠. 특수 임무요. 심해 정찰이요. 대령이 말했습니다. 우리 잠수함은 단순히 공격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적 잠수함을 추적하고 정보를 수집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을 찾아낸 게이 때문이구나. 이해가 됐어요. 승선해 보시겠습니까? 대령이 물었습니다.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는 잠수함으로 다가갔습니다. 승선용 사다리가 놓여 있었어요. 올라가서 함교 해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갔죠.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복도가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양쪽으로 방들이 있었죠. 이쪽이 작전실입니다. 대령이 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컴퓨터 화면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여기서 모든 걸 통제합니다.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항해, 무장, 통신 센서 전부 여기서 관리하죠. 저는 화면들을 봤습니다. 각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해도, 수심 온도, 염도 모든 정보가 표시돼 있었죠. 이게 전부 한국 기술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대령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설계부터 제작까지 모두 우리 손으로 했습니다. 외국 기술은요? 초기 설계 참고는 했죠. 대령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전부 독자 개발이에요. 특히 원자로는 100% 우리 기술입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미국도 핵 잠수함 만드는데 수십 년 걸렸거든요. 한국은 그걸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해낸 거였죠. 잠수함을 나와 다시 부들어 갔습니다. 저는 뒤돌아보며 안중근함을 다시 봤어요. 검은 선체가 위풍당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보여드릴 게 더 있습니다. 뭡니까? 심해 감시 시스템이요? 부리는 차를 타고 기지 반대편으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건물 앞에서 멈췄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또 다른 작전실이 나타났습니다. 벽면 가득 스크린들이 설치돼 있었어요. 중앙 화면에는 동해 지도가 떠 있었고 여러 개의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실시간 잠수함 추적 시스템입니다. 기술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위성이 포착한 모든 잠수함의 위치가 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빨간 점, 파란 점, 초록 점, 색마다 다른 의미가 있었죠. 빨간 건 적성국, 파란 건 우리, 초록은 동맹국입니다. 기술자가 덧붙였습니다. 지금 동해에는 잠수함이 5척 있습니다. 정확도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99%입니다. 기술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수심 2,000m까지 탐지 가능하고
오차 범위는 50m 이내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걸 혼자 만든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니까요. 그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서 한국이 스스로 만든 거였죠. 그리고 결과는 우리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시설을 나서며 저는 김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겁니까? 숨길 수도 있었잖아요. 김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요. 시스템은 완성됐고 우리 능력은 증명됐습니다. 이제는 협력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히 합리적인 판단이었죠.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창밖으로 부산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오늘 본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핵 잠수함, 심해 감시망, 그리고 한국의 자신감. 저는 휴대폰을 꺼내 라이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 말이 전부 맞았어. 이제 워싱턴을 설득해야 해.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부산에서 본 모든 걸 세세히 기록했습니다. 핵잠수함 안중근함의 재원, 심해 감시 시스템의 정확도, 그리고 한국 기술자들의 눈빛, 그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보고서를 국방장관에게 제출한 지 이틀 뒤,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장관들과 참모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콜 보좌관, 보고해보게. 장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스크린에는 부산에서 찍은 사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KSSN 안중근함, 3,000톤급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실제 운용 중인 전력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규모는 누군가 물었습니다. 길이 83m, 폭 9m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원자로 하나로 20년간 운항이 가능하고 수중 속도는 최대 30노트입니다. 우리 버지니아급과 비교하면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성능은 거의 동일합니다. 제가 솔직히 답했습니다. 특히 소음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스텔스 성능이 탁월합니다. 정말입니까?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